73.4도, 관중석은 63.9도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경기장이 돔 형태니까 아마 열이 고여서 더 뜨거운가 봅니다. 맞습니다. 경기 진행이 불가능한 그런 극심한 더위였죠. 자, 이런 폭염에 정부가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요? 네, 정부는 폭염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어제 오후 1시부터 중대본 2단계가 가동됐고요. 정부는 지역별 폭염 대응 상황 점검하고 재정 지원도 확대합니다. 자, 오늘부터는 동풍이 붑니다. 이게 산을 넘으면서 공기가 뜨거워지는데 수도권과 서쪽이 더 덥다고요? 네, 영남 지역의 기온을 끌어올렸던 이 서풍이 오늘부터 동풍으로 바뀌면서 더위가 수도권으로 유입됩니다. 서울 기온 오늘 37도까지 치솟으면서 올해 가장 덥겠습니다. 지금 혹시 일어나신 분들 중에요, 서울은 몇 도일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지금 26도에서 27도 정도 가리키고는 있지만 도로에 나오면 조금 더 덥습니다. 이게 날씨 보니까 옆에 각자 의견을 올리는 칸이 있는데 어떤 분들이 의견 실시간 올리거든요. 네네. 다음 주가 최고점이고 조금씩 떨어질 듯 다음 주만 잘 버팁시다라고 한 분이 올린 글이 있네요. 여러분께 전하는 메시지고요. 자, 이 대통령 샌프란시스코 AI 동맹 맺고 왔고 여러 국가들 돌아서 이제 돌아온 거죠. 맞습니다. 미국 남미 찍고 독일로 향한 이 대통령. 와, 꽤 7박 11일 동안 먼 거리를 이동했습니다. 순방 내용 정리해 주시죠. 네, 먼저 미국 방문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미국 방문의 핵심은 AI였습니다. 현지 시간 기준 지난 2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발표했죠. 네. 자,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만찬들도 했고 글로벌 AI 리더들과 또 여러 가지 계획도 많이 발표했죠. 네, 이 자리를 계기로 국내 기업들과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총 9,50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분야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협력이 단순한 파트너십이 아니라 AI 동맹 수준으로 격상됐다 이렇게 평가했죠. 남미 3개국 가서는 어떤 얘기들 했나요? 브라질과는 방산 협력과 핵심 광물 관련 협력을, 한국의 첫 FTA 체결국인 칠레와는 FTA 현대화를, 그리고 아르헨티나와는 원유와 핵심 광물 영역에서의 정부 간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또 남미 경제 블록인 메르코스루와도 무역 협정에 속도를 내기로 세 국가가 모두 합의했죠. 예, 여러 가지 공급 다변화를 통해서 좀 안정화를 취하는 것 같고 이제 국내에 돌아와서 산적해 있는 과제가 많아요. 증시, 부동산 얘기부터 먼저 하는 것 같고요. 또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있고요. 맞습니다. 가장 먼저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있는데 이르면 이번 주 국무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일각에서는 피해자 보호가 미흡하다. 제2요구권, 이른바 거부권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거 행사해라라는 말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청와대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앞서 국회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거부권 행사보다는 개정안에 제기된 각종 문제점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이죠. 대통령과 총리가 연달아 국민들 의견을 들었습니다. 대토론의 결과가 담긴 정책도 나오죠? 네,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이달 초에 나옵니다. 정부의 기존 발언이나 토론회에서의 대통령 발언을 보면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안이 세제 개편안에 담길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발표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부동산 민감한 문제고 국민들 관심이 높은 문제죠. 다음 소식은요? 금융당국 법 개정으로 변동성 잡는다. 자, 증시 관련 소식 매일 전해드릴 만큼 이게 팬데믹이나 전쟁 때 수준만큼 급락하고 급등하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 대통령도 귀국하자마자 이 부분도 본다고 합니다. 변동성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불안해요. 네, 28일부터 30일까지는 코스피가 17.2% 빠졌고 31일 하루만 17.91% 급등했습니다. 그야말로 롤러코스피인데 이 때문에 일부 투자자는 일상생활에서도 어려움을 겪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무슨 투기판, 도박판이냐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일상생활에 어려움은 어떤 걸 겪나요? 그때 팔 걸. 그때 살 걸. 이런 자책부터 시작해서 이건 당연히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긴 한데 손실액을 보면 막 숨이 안 쉬어질 그렇죠. 정도로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는데 네. 박종석 연세봄 정신건강의학과 원장은 장이 좋았던 6월까지는 환자가 하루 평균 5명이었는데 7월 들어서는 하루 평균 11명 정도로 2배 이상 늘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개인 투자자들이 쏠리는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라든지 문제점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 보완책은요? 네,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변동성의 주범으로 꼽히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뿐만 아니라 예. 증시 변동성 확대를 유발하는 상품과 거래 대상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거래를 제한할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죠. 예, 주식도 사고 파는데 물건도 사고 팔면 독과점 우리나라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규제하죠. 예, 그런 것처럼 좀 시장을 이상하게 만드는 것들은 정부에서 좀
지켜보고 조정하는 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16일 발표 대책 연장선이죠? 네, 16일에 발표된 1차 보완책은 기본 예탁금을 상향하는 등 레버리지 ETF 투자의 진입 장벽을 높이는 조치였다면요. 네. 이번 대책은 금융당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이른바 응급조치권을 확보하는 취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계속 이 시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뜨거운데 곧 가을이 온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다음 달이면 이제 또 추석이 있어요. 이 열차표 예매 관련 소식이죠? KTX SRT 예약 한 번에 착! 무슨 광고 같았어요. 네, 어떤 내용인가요? 네, 기존에는 KTX 따로, SRT 따로 예매를 해야 했는데 오늘 나오는 통합철도의 코레일 플러스에서는 KTX와 SRT를 한 번에 예매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예매할 수